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오전에 대우건설 볼 텐데 금일 또다시 갭상승 출발 이후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막연하게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끝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대우건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릴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고 있는 이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원전에 대한 이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AI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엄청난 또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가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 플러스에서 가덕도에 대한 이 테마로서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테마로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재료, 모멘텀들보다도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건지,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이들이 어디에서 물량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돈의 흐름,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에 공매도 세력들이 아래 구간에서 엄청나게 공매도를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찍어 눌러왔고, 지금 또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과정 안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원래는 400만 주도 안 되는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 특히나 작년 10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200만 주도 안 됐던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96만 주였던 이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1596만 주까지 1600만 주, 8배에 달하는 이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거, 결국은 아래 구간에서 집어넣었던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익권에 있겠습니까? 손실권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매도라고 하는 게 미리 수량을 빌려가지고 매도했다가 떨어졌을 때 아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갚아나가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하락해야지만이 수익을 보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오히려 급등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손실권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 10,000원을 돌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 여전히 1600만 주에 달하는 이 공매도 잔고가 남아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물량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이 다시 한번 이제는 더욱더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들도 손실을 감수하고 이 쇼커버 물량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물량을 갚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들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 장대 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고가 영역을 또다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매수세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끝낼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을 때도 이 구간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회 구간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6,500원대부터 지금 1,100원대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30% 이상의 30%에서 50% 가까운 엄청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간도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고, 최근에 나타났던 이 돈의 흐름, 2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자,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상승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시면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 이런 기관과 이 기관들의 창구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지금 들어있는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의 물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체크해 보더라도 일전에 보셨던 이 구간, 21년도에 보셨던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제는 윗구간에 있던 개인들에게 전부 다 수익권의 기회를 주고 나서 여기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나서 우상향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일전에 보셨던 이 구간, 여기까지도 충분히 단기간 내에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다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움직임. 특히나 윗구간에 또 묶여있던 이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 안에서, 자, 이 안에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구간,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과 매도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올라갔을 때 따라붙었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고, 이 물량이 너무나도 많았을 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종목들도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결국은 이 개개인의 이 평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올라갔을 때 이들의 매도세가 초래가 됐을 때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차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한 차례 눌림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분들,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한 분을 잡아갈 건지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매수 타점과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이런 분들 놓치고 실수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번에 이 박스권에서 매도하셨던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그때 오히려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아갈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를 주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 놓치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2118-8840번으로 대우라고 자, 2글자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에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얼마 원, 자, 비중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전부 다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대우라고 2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자, 외인들의 포지션,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이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실시간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한 만큼 제가 원래는 영상 안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는 문자로, 단체 문자를 토대로 해서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 영상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어려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문자로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대우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봉으로 체크했을 때는 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분봉으로 체크했을 때 어때요? 이들은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었단 말이야. 괜히 얘네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었고, 자, 저점에서 매수라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승리를 극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7,000원대부터 8,000원 이상까지 10% 이상의 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고요. 이들은 몇 차례만 이 매매를 반복을 해도 수십 %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이들처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이 필요하겠죠.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라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아래에서 매도를 하는 엇박자 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걸
가지고 이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이 외인들의 물량 변화,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들과 함께 대결해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 수익 볼 거, 30% 이상의 수익을, 30% 수익을 볼 거, 100% 이상의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대응이 가능한 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대우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장대 항목이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추격 매수할 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이제는 매도 타점과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지고 늦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함께 할 테니까 미리 대우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나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여러분께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